예,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탐색기 또는 내 PC를 실행합니다. 우리는 문서 폴더의 ITQ 폴더에 저장을 했습니다. 문서 폴더로 가겠습니다. ITQ 폴더를 엽니다. 저번 시간에 저장한 문서 엽니다. 되셨죠?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번 시간에 결제란을 원본을 안 지웠습니다. 결제란을 삭제하겠습니다. 왼쪽에 20행, 21행 행머리글을 블록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삭제입니다. 내용 지우기가 아니고 삭제입니다. 삭제 누르세요. 그러면 원본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제란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행 20부터 21 행머리글을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했습니다. 되셨죠? 예. 이제 결제란까지 이제 삭제됐고 문제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문제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이름 C5부터 C12 영역을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입니다. 엑셀 화면 띄우세요. H14셀에다 클릭. H14셀에다 클릭합니다. 화면 상단에 데이터 탭에 클릭하고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세요. 데이터 유효성 창이 떴고 제한 대상은 목록입니다. 원본이 어디에 있나요? 이름입니다. C5부터 C12까지입니다. 원본 범위는 여기입니다. 원본 범위 지정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목록 화살표가 생겼죠. 클릭하셔서 한가현에다 클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H14셀에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제한 대상은 목록 그리고 원본 범위는 C5부터 C12까지 원본 범위를 지정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제 또 문제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매 건수 H5부터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건을 붙이는 거 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자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F12, F5부터 F12 영역에 전월 구매액이라는 이름을 정의해 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F5부터 F12 블록 지정하고 이름 정의란에 전월 구매액이라고 떠 있는지 확인합니다. 되셨죠? 예,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이제 그 아래 함수를 하겠습니다. 값 구하기 하겠습니다.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성별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추주 함수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입니다. 회원 번호의 세 번째 자리가 1이면 남성, 그렇지 않고 2이면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추주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입니다. I5에다가 클릭해야 되겠죠? 네. 그럼 우선 추주 함수의 형식을 보겠습니다. 추주 함수는 위치 번호에 따라서 값 2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값 2를 선택하느냐 뭐 계속 올 수 있죠. 값 3, 값 4 위치 번호의 개수만큼 값이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 번호가 여기서 1이 나오면 값 중에서도 첫 번째 값을 출력하는 거고 위치 번호가 2이면 두 번째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치 번호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 번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네. I5에다가 클릭합니다. I5에 클릭하시고 equal 누릅니다. 직접 입력하면서 하겠습니다.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CHO 까지만 쓰시니까 추주가 나오죠? 탭키 누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원 번호에서 세 번째 가서 하나를 뽑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끝에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미드입니다. 미드 MID 탭키 누르시고 어디에서 회원 번호에서 BO 클릭 컴마 몇 번째 가서 세 번째 가서 몇 개를 하나를 컴마 1 가로 닫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 미드라는 함수에 의해서 위치 번호가 나오겠죠. 여기서 1이 나오면 첫 번째 값, 2가 나오면 두 번째 값이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컴마 미드 함수에서 뽑아내진 값을 찾아서 나올 값. 처음에 1이면 남성을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남성은 문자입니다. 큰 따옴표 누르고 한글로 남성 입력. 그렇지 않아요. 2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값 여자입니다. 여자 입력하고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미드에서 나온 값이 1이면 첫 번째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미드에서 나온 값이 2면은 두 번째 값으로 무조건 찾아가는 게 추주 함수입니다. 엔터 칩니다. 여자 나왔습니다. 왜 그렇죠? 세 번째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로 채우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운 다음에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누릅니다.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 테두리 선이 다를 때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값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적립금입니다. 추가 적립금은 전월 구매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섭니다. AND라는 얘기죠. 그리고 총 구매 건수가 15 이상이면 두 개의 조건이 AND로 묶여져야 되겠죠. 그러면 2,000원, 그렇지 않으면 500원으로 표시합니다. if와 AND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를 갖다 넣어 보겠습니다. 추가 적립금을 구하는 함수죠.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 엑셀 누르시고 제2호에다가 클릭합니다. 먼저 if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equal if 탭 키를 누르고 두 개의 조건이, 즉 전월 구매액이 3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과 그리고 총 구매 건수가 15 이상이라는 조건이 AND 함수로 묶여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AND 입력합니다. 탭키 누르고 첫 번째 조건 전월 구매액에 클릭 F5 크거나 같다 이상 얼마 30만원 조건을 입력할 때는 컴마 없이 그냥 숫자로만 하는 겁니다. 30만원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컴마. 두 번째 조건은 총 구매 건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총 구매 건수는 H5입니다. 클릭. 1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15. 이게 AND 함수로 묶어줘야지 되는 겁니다. 가로 닫고 컴마. 이 조건이 참이면 2,000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컴마 500원입니다. 가로 닫고 숫자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안 붙입니다. F5가 30만원 이상과 H5가 15 이상이 AND라는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일대 값은 2,000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500원입니다. 엔터 칩니다. 저음값은 2,000원 나왔습니다. 아래로 채웁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꼭 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FO가 30만원 이상, 그리고 HO가 15 이상을 AND로 결합시켜서 참이면 2,000원, 그렇지 않다 거짓이면 5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것까지 구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가입 회원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당일을 포함합니다. 2019년 1월 1일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가입한 회원수를 구하고 결과값 뒤에다가 뭐를 붙인다? 명자를 붙입니다. 무슨 연산자를 이용한다? 결합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 함수는 count if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거에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count if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느냐 라는 조건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 13셀에다 클릭합니다. 이 13셀에다 클릭하고 equal count if 입력합니다. count 하고 아래 count if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탭키를 누릅니다. 어디에서 구하는 겁니까? 가입일에서 구하는 겁니다. 가입일은 D5부터 D12까지입니다. 범위 지정합니다. 여기서 개수를 구하라. 컴마. 조건이 뭔가요? 조건은 큰 따옴표에다가 넣어줍니다. 큰 따옴표 누르고 이후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죠. 크거나 같다. 어떤 날짜보다 2019년 1월 2일보다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이퀄이 들어간 겁니다. 2019 빼기 01 빼기 01 날짜 입력하는 형식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입일에 대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거에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엔터를 칩니다.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붙여야죠? 명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이 13셀에다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식 뒤에다가 and 기호를 붙입니다. 결합 연산자 and를 붙이고 명을 붙입니다. 큰 따옴표 누르고 명, 큰 따옴표 눌러서 묶어줍니다. 체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칩니다. 네, 2명이라고 이렇게 입력됐습니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한 거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파일에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 예, 우리 자격증이라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위에 요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최대 전월 구매액, 정의된 이름 전월 구매액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맥스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월 구매액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 14셀에다 클릭, 이 14셀에다 클릭합니다. 이 14셀은 최대값 max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equal 누르시고 max max 입력합니다. 탭키 누르시고 전월 구매액 블록 지정 F5부터 F12까지 블록 지정하면 자동으로 이름을 준 그 이름, 범위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되셨죠? 예. 405,000원이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VIP 회원 구매액의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VIP 회원인 게 조건이 되죠. VIP 회원인 게 조건이고 전월 구매액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조건을 가진 거에 평균을 구하는 함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verage if 그리고 t-average 두 가지 함수는 형식만 조금 다를 뿐이지 결과값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건을 가진 거에 평균을 구하는 함수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t-average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t-average의 형식을 보겠습니다. t-average의 형식은 전체 범위,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할 필드 또는 필드 번호 그리고 조건 이렇게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예. 엑셀 띄우고 J13셀에다 클릭합니다. J13셀에다 클릭하시고 t-average 입력하겠습니다. equal 누르고 DAVER 까지만 입력하니까 t-average가 떠 있습니다. 탭키 누르고 데이터베이스 제목 포함합니다. B4부터 J12까지가 데이터 범위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B4부터 J12입니다. 컴마 평균을 구할 곳이 어디냐? 전월 구매액의 평균입니다. 전월 구매액 F4에 클릭 또는 몇 번째 열인가요? 5번째 열입니다. 5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필드 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컴마 조건이 뭔가요? VIP 회원이라는 게 조건입니다. 조건은 회원 등급이 VIP라는 거,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제목 포함해서 E4부터 E5까지입니다. E4부터 E5까지입니다. 가로 닫습니다. t-average의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평균을 구할 항목, 그리고 조건이 오는 겁니다. 엔터 칩니다. 40만 1,500원이 나왔습니다. 되셨죠? 이제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총 구매 건수에 대한 겁니다. 총 구매 건수 H14셀에 있는 이름에 대한 우리 앞에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총 구매 건수를 찾아서 출력하라는 문제입니다. 탐색 함수가 이용이 됩니다. 탐색 함수는 두 가지가 있죠. VLOOKUP과 HLOOKUP이 있습니다. V는 버티셜이라 해서 기준표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을 때 하는 거고, HLOOKUP은 가로로 되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VLOOKUP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VLOOKUP의 형식을 보겠습니다. VLOOKUP은 어떤 값을 가지고 검색을 할 거냐? 검색할 값. 그게 H14셀에 있는 이름입니다. 그 값을 가지고 어디를 검색하느냐? 기준표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몇 번째 열에 있느냐? 열 번호. 그리고 정확한 거냐? 비슷한 값이냐? 정확한 값입니다. 0, 가로 닫습니다. 이렇게 형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J14셀에다 클릭하겠습니다. J14셀에다 클릭하시고 equal VLOOKUP 조금만 쓰니까 나오네요. 탭키 누르고 lookup value 어떤 값을 가지고 검색할 겁니까? H14에 있는 값을 가지고
검색합니다. H14, 어디서 검색합니까? 기준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기준표는 항상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검색할 값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검색할 값이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있는 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CO부터 구하고자 하는 값이 포함이 되게끔 합니다. J12까지 하시면 됩니다. J12까지 합니다.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탐색할 값, 이게 있는 지점이 이름입니다. 이름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름을 가지고 찾는 거기 때문에 C5부터 J12까지가 기준표가 되고요. 여기서 구할 값이 뭐냐? 총 구매 건수입니다. 몇 번째 열에 있나요? 이름이 첫 번째 열이고 가입일이 두 번째, 회원 등급이 세 번째, 전월 구매액이 네 번째, 총 반품 건수가 다섯 번째, 총 구매 건수가 여섯 번째입니다. 6입니다.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거 6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값을 출력합니다. 0입니다.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H14에 있는 값을 가지고 탐색하라. 어디를? C5부터 J12까지를 그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출력할까요?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됩니다. 0,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32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한가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한가현의 이름을 가진 거에 총 구매 건수는 3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H14에 있는 값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그 변경한 이름의 총 구매 건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Vlookup 단골 손님입니다. 한 번도 빠짐이 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제 7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 조건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건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모양을 주라. 조건부 서식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총 구매 건수가 30 이상인 거에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파랑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B5부터 J12까지 값에다가 블록 지정합니다. 블록 지정하시고 홈 탭을 누릅니다. 홈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클릭, 조건부 서식에 클릭하시고 새 규칙 누릅니다. 이렇게 떴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에 클릭. 직접 식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다가? 아래 입력란에다 클릭합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총 구매 건수가 30 이상이라는 겁니다. 총 구매 건수는 H5에 붙어 있습니다. H5만 있는 게 아니라 H5도 있고 H6도 있고 H7도 있고 H12까지 있습니다. H라는 거는 동일합니다. 행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혼합 참조 방식을 이용합니다. $H 그리고 O 열은 변하지 말고 행은 변해라. H5에다가 클릭하시고 F4키를 한 번, 두 번 누릅니다. 그래서 $기호가 열에만 붙게 하고 행에는 없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얼마, 30 요렇게 조건을 만듭니다. 그러면 서식 단추를 누르고 서식 클릭, 글꼴 색을 파랑 클릭하고 굵게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 또 한 번 누릅니다. 두 줄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굵게가 들어가니까 가이빌이 폭이 좁아서 샵으로 떴습니다. D열의 폭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 출력 형태를 보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여기에 눈금선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죠? 눈금선을 해제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예. 눈금선 해제합니다. 보기 탭에 클릭합니다. 보기 탭에 클릭하고 표시 그룹에 눈금선에 체크 해제. 눈금선에 체크 해제합니다. 그래서 눈금선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네. 이제 몇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필터, 표서식, 부분화 이런 거를 할 겁니다. 이제 함수 연습하기 위해서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단골 손님들이 있습니다. 뭐 브이룩업은 당연히 단골 손님이고 또 뭐가 있느냐?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잠시 다른 거는 이렇게 여러 번 접해본 함수들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라운드는 처음 접해보실 겁니다.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습니다. 라운드는 반올림이죠. 반올림.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림. 5 이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올려라.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려라. 절삭해라. 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올림에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반올림 윗자리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요금을 내야 되는데 뒤에 1원이 붙었어요. 그러면 1원을 없애고 0으로 바꿀 때 그럴 때 라운드에서 소수점 위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용합니다. 이제 우리 심차게 또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H14에 클릭해 보세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H14 그리고 목록 화살표를 누르면 거기에 비품명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되셨죠? 확인됐습니다. 예, 문제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순위 구하는 함수입니다. 내림차순 순위라는 것은 큰 게 1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과값에다가 위자를 붙이는데 결합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많이 해보신 문제입니다. 랭크점 EQ를 이용합니다. I5에다가 클릭하세요. I5에다가 클릭합니다. equal 랭크 입력 그리고 랭크점 EQ에 클릭하고 탭키 누릅니다. 어떤 값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잔종가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종가는 H5에 있습니다. H5에 클릭, 컴마. 누구하고 비교할 겁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잔종가 전체하고 비교합니다. H5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고 F4키 절대 주소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뒤에 옵션 오더는 넣지 않습니다. 생략, 가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지금 3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위자를 같이 붙이겠습니다. I5에다가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맨 끝에다가 클릭하고 엔드 기호 누릅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를 누르고 한글로 위라고 입력하고 큰 따옴표 누릅니다. 제 거하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엔터를 치시고 채우기 핸들을 하신 다음에 꼭 서식 없이 채우기, 자동 채우기 옵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이제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if 함수와 left 함수가 같이 결합된 문제입니다. 비품 코드의 첫 글자가 비품 코드를 보세요. B5, B6 여기를 보시면 첫 글자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C이면은 재검정,
B이면은 구매 필요, 그 외는 공백으로 구한다. 조건이 몇 개죠? 3개입니다. C일 때, B일 때, 그 이외일 때 조건이 3개니까 if가 몇 개 온다? 2개 온다. 복합 if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 제5에다가 클릭하겠습니다. equal if 탭키 left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left 탭키 누르고 어디에서 뽑아낼 겁니까? B5에서 뽑아냅니다. 몇 개를 뽑아낼까요? 하나입니다. 컴마 1 가로 닫고 left로 뽑아낸 이 값이 equal 뭐이면 지금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 누르고 왜? 문자니까 C이면 대문자 C입니다. 대문자 C이면 큰 따옴표로 묶고 컴마 그러면 뭐를 출력한다? 재검정. 재검정도 문자 값입니다. 큰 따옴표 누르고 한글로 재검정. 큰 따옴표 눌러서 묶어주고 컴마 지금 한 개 비품 코드가 첫 글자를 뽑아낸 게 C이면 점검이네요. 검정이 아니라 점검, 재점검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또 조건이 옵니다. B이면 뭐가? 첫 글자를 뽑아낸 게 B이면 구매 필요입니다. 다시 조건이 옵니다. if가 필요합니다. if 함수 입력합니다. 탭키 누르고 left 탭키 누르고 어디서? B5에서 클릭 컴마 1 하나를 뽑아냅니다. 가로 닫고 이것이 equal 뭐이면 B이면 큰 따옴표 누르고 대문자 B입니다.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러면 구매 필요입니다. 컴마 큰 따옴표 눌러주고 구매 필요라고 적습니다.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습니다. 그 외는 공백으로 표시합니다. 조건이 하나 남았을 때는 더 이상 if가 안 들어갑니다. 컴마 큰 따옴표 2번 누릅니다. 공백이라는 뜻입니다. 가로가 몇 개 있어야 되나요? if의 개수만큼 가로 닫고 2번 닫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첫 번째 재점검 나왔습니다.
아래로 채우고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고 한 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if 함수를 띄우죠. 그리고 비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첫 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left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비품 코드가 B5에 있습니다. B5에서 하나를 뽑아낸 것이 뭐이면 C라는 대문자이면 그러면 재점검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B면 뽑아낸 문자가 B라는 문자이면 if 함수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left 함수로 B5에 있는 값을 또 뽑아내야 되겠죠. B5에서 하나를 뽑아낸 것이 대문자 B이면 그러면 구매 필요입니다. 이것도 아니다. 조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럴 때는 if가 오지 않고 바로 그거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합니다. 공백으로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가로는 if 함수의 개수만큼 가로를 닫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문제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에 합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구류 보유 수량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셀에다 클릭. 조건이 있는 거에 합입니다. sum if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누르고 sum if 탭키 누르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가구류라는 게 조건이죠. 그러면 가구류라는 조건이 들어있는 곳이 어딘가요? 비품 종류입니다. 그죠? 여기가 레인지 범위가 되는 겁니다. D5부터 D12까지가 범위 지정입니다. 컴마 조건이 뭐냐? 가구류입니다. 가구류라고 직접 써도 되고 가구류가 있는 셀을 클릭해도 됩니다. D6에 클릭. 컴마 조건이 뭔가요? 예, 가구류라는 게 조건이고 뭐의 합인가요? 보유 수량의 합입니다. 합을 구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G5부터 G12까지입니다. 보유 수량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39입니다. sum if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D5부터 D12 조건은 가구류입니다. 가구류라고 직접 입력해도 되고 D6이나 또는 D11, D12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을 구할 범위는 보유 수량입니다. G5부터 G1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39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리고 조건 합을 구할 범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잔존가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T-average 앞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1000원 단위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T-average를 이용해서 컴퓨터 잔존가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14셀에다 클릭합니다. equal T-average 입력합니다. 탭키 누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입니다. 제목 포함해서 B4부터 J12까지가 데이터베이스 범위입니다. 컴마 뭐의 평균입니까? 잔존가의 평균입니다. H4에 클릭 컴마 조건이 뭔가요? 컴퓨터라는 게 조건입니다. 비품 종류가 컴퓨터라는 겁니다. 요게 조건 범위가 됩니다. D4부터 D5까지입니다. 가로 닫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이제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가 1원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단입니다. 그 다음에는 100단입니다. 그 다음에 1000단입니다. 100단위에서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만약 5 이상이면은 26만 6천원이 되고 5 미만일 때는 26만 5천원이 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라운드 함수를 쓰겠습니다. 24셀에 클릭하고 화면 위에 수식 입력줄에 T-average 앞에다가 클릭합니다. 라운드 함수 입력합니다.
그리고 탭키 누르고 라운드가 들어갔습니다. 앞에. 그리고 맨 뒤에다가 클릭해서 컴마 몇째 짜리까지 나오라고 했냐면 1000원 단위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6만 10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올리는 때는 마이너스 1, 10단위에서 올릴 때는 마이너스 2, 100단위에서 올릴 때는 마이너스 3을 붙입니다. 100단위에서 반올림해서 1000원까지 구하라. 마이너스 3을 뒤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26만 5천원이 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B4부터 J12에서 잔종가의 평균을 구합니다. H4. 조건이 비품 종류가 컴퓨터인 겁니다. 이거에서 앞에다가 라운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몇째 자리에서 올 반올림 하나요? 마이너스 3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소수 이하 자리라면 그냥 양수 3을 쓰는데 소수점 위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때는 음수를 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되셨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최저 취득값입니다. 이거는 문제만 봐도 아실 수 있죠. 민입니다. 민. 최소값 구하겠습니다. equal min J13셀에다 클릭하세요. J13셀에다 클릭하고 min 탭키 누르고 최저 취득가 F5부터 F12까지입니다. 이거는 이미 범위명이 있습니다. 취득가라는 이름으로 가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되셨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H14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유 수량을 찾아내라 라는 문제죠.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꼭 유념할 거는 기준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내가 검색할 값 H14에 있는 값이 비품명입니다. 그러면 기준표는 비품명부터 시작합니다. 보유 수량까지만 하셔도 되고
J12까지 하셔도 되는 겁니다. 반드시 검색할 값이 있는 지점부터 시작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J14셀에다 클릭하겠습니다. equal VLOOKUP 탭키 누릅니다. H14에 있는 값을 가지고 클릭, 컴마, 기준표가 어디다? C5부터 보유 수량을 포함한 데까지, 보유 수량까지 하셔도 되고 J12까지 하셔도 됩니다. 기준표가 됩니다. 컴마, 보유 수량은 몇 번째 열인가요? 비품명부터 첫 번째, 비품 종류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5. 그리고 컴마, 정확한 값이 나와야 되죠. 0, 가로 닫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보유 수량은 6이 나왔는데 프린터에 대한 거 보유 수량 6입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VLOOKUP 무엇을 가지고? H14를 가지고 기준표는 어디에 있나요? C5부터 J12까지입니다. 몇 번째 열인가요? 비품명이 첫 번째 열이 되고 비품 종류 두 번째, 최종 점검일 세 번째, 취득가 네 번째, 보유 수량은 다섯 번째입니다. 5. 그리고 정확한 값이어야 됩니다. 0.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비품명을 바꿔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PC용 책상의 보유 수량은 15가 됩니다. 되셨죠? 네. 여기서 꼭 알아두실 거는 요거 반올림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클릭.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